땅의 평화를 갈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는 엄청난 고생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만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일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병마에 쓰러져 있는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는 찬양 힘을 위한 행진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묘공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복음 기득한 데 없고 기발만 나오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면서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서서 나가니 산자가라 나서서 나가니 산자여 가리라. 네, 외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무역 하지 마라. 사드무역 하지 마라. 기지공사 하지 마라. 기지공사 하지 마라.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도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예, 한번 한반도 평화기념으로 우리 항상 이 자리에 내가 이상하게 한반도 평화기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소식을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이어주는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불중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주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드베스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서 일과는 카톨릭 성서 일과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섭교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세상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예. 카톨릭의 성서일가하고 성공에 대해서 전에서 읽어나가는
성공회의 성서일과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가끔 조금씩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억하는 하고 뭐 기념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때가 있는 거죠. 이 성공회 성서일과는 오늘 마띠아 사도를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지고 있고요. 내일 읽어나가던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일과는 카톨릭 성서일과인데 둘 다 오늘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카톨릭 성서일과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다가온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장 2절에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장로 직분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놈의 직분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를 활동하지 못하는 파견할 수 없는 그런 파송할 수 없는 장르라고 미파라고 하는데 활동 준비를 할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 지금도 제가 소속된 서울 중부용산지방 장로회에 아직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와도 하도 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짜 뉴스가 딱 터져나가려고 하나요? 하도 보기 힘들어서 빠져나왔었는데 장로회장이 바뀌더니 또 저를 거기다 초대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냥 이거 했는데 그걸 거기에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라 그런 제목으로 그걸 키워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읽으면서 그냥 심드렁하니 넘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그게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끔찍했어요. 그 뒤에 3절에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오늘날 대덕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느님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되고 힘쓰라 그러면서 그렇게 착각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 광주 망월동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때 예술사기라는 단체가 해마다 5.18을 앞두고 그 5.18이 닥치기 전 가장 가까운 그 주일에 그 망월동에 모여서 늘 현장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날이 예술사기가 하는 공식적인 행사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간 매번 거기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5월 어머니회 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을 한 10명 남짓, 원래 13분인가 14분인가를 모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 3분 빼고 11분인가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아내로서 동생으로서 딸로서 이렇게 함께 그날의 고통을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이제 짤막하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한 분 한 분 모시고 흩어져서 그분들의 묘비 앞에서 그분들이 직접 그날의 증언을 하고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절절하게 이렇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어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이제 고선이라는 분의 그 교회에 따라갔는데 김재평인가 하는 분이에요. 완도 쪽에서 완도 교회 일을 하시던 분인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 5월 18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시던 그 완도 쪽에는 산부인과가 없었나봐요. 아이를 받아야 될 병원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광주에 친척집에 와 있었겠죠. 광주도청 근처에 그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아빠가 아이를 보고 아내를 들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콩국듯이 총소리가 나고 그 총이 그 집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들 놀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했겠죠. 안에서 벽 밑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시어머니 되는 분인가 누가 아주 곤모를 있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죽는 게 좋나요? 그러면서 그 작은 창으로 총알이 날라오는 걸 막으려고 이불이 들고 이렇게 막으려고 했었나 봐요. 일어서는 순간에 이 남편이 총알에 맞았는데 아래 턱이 착 나간 거예요. 그러고선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거죠. 아이 낳고 이틀인가 사흘 만에 이제 그런 일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니까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남편 데리고 나가가지고 길로 나와서 병원으로 이제 가겠다고 바로 그 앞이 통합병원이었다는데 가려고 딱 나오니까 주민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치면 죽어간다. 이렇게 빨리 곧 치료해달라 그러고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위생병들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보고 가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트럭에 싣고서 상무대로 갔대요. 거기에서 군인관들이 또 몇 명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사연을 듣고서는 마지막 군인관이 가서 애기를 살리라고 애기 젖주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상무대에 줄려 들어오는 그 시체들을 보았던 거죠. 어쨌든 그때 거기서 만났던 그 군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놈들 때문에 당신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저 반도들의 적도들의 쏜 총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 군에 있던 다른 그 친척분이 와서 집에 들어온 그 총알 자국을 살펴봤는데 처음에 방충망 같은 것을 뚫고 들어온 총알 크기는 거기에 뚫고 들어온 크기는 요만했답니다. 그 볼펜신 같은
별편 정도 같은 그러한 크기였는데 그 다음에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그 유리창의 구멍은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 그 유리창의 벽의 그 구멍은 더 커졌겠죠. 그리고 이 턱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완전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방에는 이제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그 이빨이 되게 방에 떨어져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게 M16 총알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들었답니다. 아무튼 그날 거기에서 만났던 부대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은 어디에 전쟁이 터져서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일본 무력 돌아가라. 일본으로 돌아와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그 전쟁터로 지금 간다고 생각하고 왔었대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여기가 광주였답니다. 받은 명령이 이 광주 시민들을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도청을 수복해야 한다. 도청을 탈환해야 한다. 라는 명령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잘못하면 광주 시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더랍니다. 자기 고향이, 자기 집이, 그 군인의 집이 광주 그 동명동? 그 오늘 올라오면서 이제 지도를 확인했더니, 나 동평동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출입군이 가지고 대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주소 확인하고서는 그 지도를 확인하고 동명동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사람 집이 그 주민이 자기 집도 저 동명동인데 큰일 났다고 어떻게 도망가라고 이 얘기를 해야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그 주민이 그렇게 떨더랍니다.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그 동수부대 군인들을 광주로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학살 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 공수부대를 원했을까?
군수부대원들은 무슨 마음으로 거기서 그 작전을 수행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날 숨져간 광주의 시민들은 도청 안에서 사수대를 꾸리고 저항을 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정말 난데없이 그렇게 불시에 죽어간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날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군인이 그 와중에 생생하게 그 와중에 그 했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말 거기에 북한의 특수군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도착했겠구나. 그리고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총을 쏘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상황 규정을 그렇게 엄청난 거짓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날 그 일을 벌였던 그 배우의 인물들이 그토록 오래 이 나라를 주물러왔고 아직도 누군가는 전두환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도 그게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이곳에 와서 내려와서 싸우는 동안 저들이 정말 그 경찰들이 무지막지한 그 폭력을 휘두르는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내가 갓길에 세워진 갓길에 세워진 트럭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김광석이었어요. 김광석이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봉사일 돌아가라. 봉사일 돌아가라. 9973 돌아가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그 거기에 그 제일 안전한 곳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었더니 그 위로 경찰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정리해! 그러고서는 강제로 끌어내린 적이 있어요. 그 김광석이 보여주었던 정말 그랑우동한 모습들을 몇 장면 떠올리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이 작전에서 최대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이 주민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희생시킬 것인가 억압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정말 누구의 명령 누구를 위한 작전일 때 저들이 그렇게 제일 포악을 떨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가장 심했던 것이 미군들이 들어올 때였죠. 사들은 침략이다. 침략이 덮지 마라. 사리로는 돌아오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8.15 내국노다 1499 돌아가라 사드무역 하지마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9433 돌아가라. 사드 무역 하지 마라. 왜 그들은 그렇게 그 경찰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연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을 적으로 알고 미국을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 천사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 위에 건설한다는 쌀깃이 그 기지를 막아서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저지르게 될 시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짓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억지 추측을 해가지고는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막는다는 핑계로 우리를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냥 완전히
묶어두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누가 죽어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 동명동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했던 그 공수부대원처럼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작전의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들의 작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를 그들이 정말 눈물에 덮인 비늘들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그들이 진정 달라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해마다 이 4월 말부터 그날의 장면을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5월이 다가도록 그냥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달력 만드는 사장이 되면 달력에서 5월달에 없애버리고 5월달에 없는 그런 달력을 만들어 낼 거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산공칠 돌아가라. 사공육사 돌아가라. 5437 돌아가라. 6185 돌아가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5480 돌아가라. 사드부역 하지 마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네.
그날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의 가족들은 그 이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불효보금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그날 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 중에 그 부부가 같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바로 그날 도청에 사시대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몰랐었대요. 그 아내가 40년 만이니까 2020년이죠. 40년 만에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고백이 문재인이 그 광주에 와서 거기 나와주면서 참배하고 그날 그랬었던 모양인데,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5636 돌아가라. 5636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광주 그 인중 환경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는다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죠.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조금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자기 과거를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40년 전에 그 일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구에게도 고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날 광주 도청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 지킬 사람과 살아서 내보내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자들을 먼저 이렇게 한꺼번에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서너 명씩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저들은 죽어가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오늘 밤 죽을 텐데 자기는 거기에서 비겁하게 도망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되돌아갔다가 자기를 내보냈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돌아왔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양반이 그 도지사 그 사무실, 집무실 저기 책상 밑에 꼼짝만 하고 여기에서 좀 기다려라. 여기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밤을 보냈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게 숨겨주셨던 분은 그날 밖에서 총을 맞고 죽은 거죠. 그리고는 수십 년을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40년 만에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하고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의 세월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지금 안타깝고 한심한 거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쟁이 돕지 마라. 오해공사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어제 일이 이제 너무 정말 가슴이 확 막히도록 절절해가지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쟁이 돕지 마라. 독일 주고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6537 돌아가라. 사드 무역 하지 마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여기서 뭐 할 말을 해야 될 때 저는 이 기러기가 시간 다 됐어. 지금 내가 이 중에 5.18은 사드는 침략이다. 8일 6일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5.18 관련은 미국에서 앞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이쪽에 오시는데 그래서 어제 주식부터 들어가 궁금한 게 있었고요. 일단 그런 일이 있어서 연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던 일단은 곧 이제 끝남을 예시하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역할에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변화도 승리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다른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919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네. 오늘따라 제가 너무 오랫도록 혼자 끝까지 하고 있겠네. 네.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어제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일성현상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